쇼피파이는 25%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6분기 연속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매 분기 인력 현금 흐름 마진을 순차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쇼피파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성장 기회, 미래 성장 투자와 운영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는 지속적인 절제를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3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어요. 2022년만 해도 마이너스였는데 2023년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죠. 이렇게 쇼피파이가 현금을 여유롭게 보유하고 있고 2023년도부터 플러스 영업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재무상태표로 돌아와서 부채를 한번 살펴보시면 차입금 항목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높은 현금 보유를 통해서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자립적인 운영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쇼피파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피파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캐나다 기업입니다. 소규모 개인 사업자부터 대규모 기업까지 누구나 온라인 스토어를 쉽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쇼피파이의 주요 서비스는 온라인 스토어 생성 및 관리, 그리고 결제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확장성이 뛰어난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많은 판매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쇼피파이는 올해 3분기 매출이 21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컨센서스 추정치인 21억 달러를 상회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경영진에 따르면 물류사업 매각을 제외하고 쇼피파이의 매출이 2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6분기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된 상품 총액을 나타내는 GMV 지표가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상거래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쇼피파이는 이러한 매우 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피파이의 매출 성장이 쇼피파이 플랫폼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준 세 가지 신사업 부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이 세 부문은 바로 매장 내 결제, 포스트 오브 세일스, 기업 간의 거래, B2B, 그리고 대형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를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기존 쇼피파이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진입 경로이고 쇼피파이가 계속해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쇼피파이의 성장은 매장 내 결제, 포인트 오브 세일스, B2B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 쇼피파이가 접근 가능한 시장을 넓혀가면서 총 상품 거래액을 나타내는 GMV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성장률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을 나타냅니다. 자, 이번에는 쇼피파이의 2023년 기준 40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피파이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SEC의 10K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 대신 캐나다의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을 따라서 연간 보고서인 40F를 제출합니다. 자, 여기 비즈니스 오버뷰에 보시면 쇼피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두 가지 수익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반복적인 구독 모델인 구독 솔루션, 그리고 상인의 성공에 따라 발생하는 상인 솔루션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먼저 구독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상인들이 쇼피파이에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쇼피파이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일정 요금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이 쇼피파이의 기본 요금제인 월 39달러를 선택한다면 그 상인은 매달 39달러를 쇼피파이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상인이 쇼피파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대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구독 솔루션은 상인이 얼마나 많은 제품을 팔든 얼마나 많은 고객이 유입되든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수익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인 솔루션은 상인의 성공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상인이 쇼피파이에서 많은 판매를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쇼피파이는 그에 따른 수수료나 서비스 비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이 쇼피파이에서 제품을 팔고 고객이 결제를 할 때 쇼피파이 페이먼트라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쇼피파이는 그 결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인이 해외에서 결제를 받으면 쇼피파이는
환전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고객이 상인의 제품을 사면 그 돈을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쇼피파이가 환전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인이 물류 서비스를 사용하면 쇼피파이는 물류 처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구독 솔루션은 고객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고, 상인 솔루션은 상인이 많은 제품을 팔거나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에 비례해서 발생하게 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 쇼피파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도 상인의 성공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독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구독 솔루션 수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2023년 동안 구독 솔루션의 수익은 총 수익의 26%를 차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쇼피파이 플러스는 상인들이 성장하고 글로벌로 확장을 할 때 발생하는 복잡성을 해결하고 쇼피파이 어디언스 B2B 기능, 그리고 전자상거래 자동화를 위한 런치패드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해요. 짐샤크, 헤인즈, FTD, 넷플릭스, 키리 코스메틱스, 스킴스, 수프림 등이 바로 이 쇼피파이 플러스의 상인 고객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플랫폼에 대한 구독 판매, 가변 플랫폼 수수료, POS 프로, 제품의 구독 판매, 테마 판매, 앱 판매 및 도메인 이름 등록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구독 솔루션 수익은 2022년 15억 달러에서 2023년 18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것은 23%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쇼피파이의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월별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계약 기간 동안 균등하게 인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쇼피파이의 재무상태표에서 이연 수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쇼피파이는 이 이연 수익의 잔액이 향후 수익을 잘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요. 그 대신 월간 반복 수익을 나타내는 MRR이라는 지표가 상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기 가치를 가장 밀접하게 반영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3년 MRR은 1억 4,900만 달러로 2022년 MRR 대비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구독 솔루션 수익과 MRR은 상인 수의 증가와 함께 성장했다고 해요. 특히 무료 체험을 통해서 가입한 잠재적인 상인들이 유료 구독 계획으로 전환되면서 수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인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쇼피파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구독 솔루션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더하는 다양한 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2023년 상인 솔루션의 수익은 총 수익의 무려 74%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것은 주로 쇼피파이 페이먼트에서 발생하는 결제 처리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로부터 수익이 창출된 것이라고 합니다. 쇼피파이 페이먼트는 상인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결제 카드를 수락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 통합 결제 처리 서비스라고 합니다. 결제 처리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이외에도 쇼피파이는 제휴사로부터의 추천 수수료, 기타 거래 서비스, 전략적 파트너십 및 쇼피파이 캐피탈을 통해서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상인 솔루션 수익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쇼피파이는 2023년 2분기까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올렸지만, 플렉스포트를 매각한 후에는 물류 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쇼피파이는 플렉스포트와 협력해서 물류 솔루션을 계속 발전시키고 상인들에게 제공될 물류 서비스는 플렉스포트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상인 솔루션 수익은 상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처리하는 총 거래액을 나타내는 GMV 지표의 수준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상인 솔루션 수익은 2022년 41억 달러에서 2023년 52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것은 27%의 증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쇼피파이의 상인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은 신규 상인을 유치하고 기존 상인으로부터의 수익을 유지하면서 신규 및 기존 상인에게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능력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고 합니다. 쇼피파이의 상인들은 다양한 소매 산업, 비즈니스 규모,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고 어떤 상인도 단일 보고 기간 동안 총 수익의 5% 이상을 차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인 솔루션 수익은 상인이 매출을 많이 올릴수록 쇼피파이도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쇼피파이의 핵심 성과 지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구독 솔루션 수익의 핵심 지표인 월간 반복 수익을 나타내는 MRR이 나와 있고요. 상인 솔루션 수익의 핵심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GMV, 상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처리하는 총 거래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RR과 GMV 모두 전년도에 비해서 모두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MRR 지표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쇼피파이는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짜에 쇼피파이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상인 수에 그 달의 평균 월 구독 요금을 곱해서 MRR, 월간 반복 수익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계약을 체결한 상인 수와 평균 월 구독 요금, 이 두 요소가 증가한다면 MRR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보시면 쇼피파이의 플랫폼, 그리고 POS 프로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구독 요금이 모두 이 계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MRR은 1억 1천만 달러였고 2023년에는 MRR이 1억 4,9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동안 MRR의 성장률은 2022년에 비해서 더 높았다고 해요. 이러한 2023년의 MRR 성장률은 주로 2023년 2분기 동안의 구독요금 인상과 유료 체험 후 전체 요금제로 전환한 상인들 덕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료 체험은 2022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2023년 기준으로 이러한 유료 체험에 참여한 상인들이 MRR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이 상인들이 전체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MRR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료 체험이란 상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유료 서비스 요금제를 체험하도록 해서 이후에 유료 요금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겠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쇼피파이는 상인들을 플랫폼에 유치하고 그들이 정식 유료 요금제로 전환되면 MRR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익 증가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GMV 지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GMV는 쇼피파이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 주문의 총 달러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GMV는 쇼피파이가 얻은 수익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GMV의 볼륨은 상인들의 성공과 쇼피파이 플랫폼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살펴봤듯이 상인 솔루션의 수익은 바로 플랫폼을 통해 촉진된 GMV 수준과 연관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3년 2,360억 달러의 GMV를 촉진했고 이것은 전년 대비 20%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쇼피파이의 성장은 매장 내 결제, B2B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서 쇼피파이가 접근 가능한 시장을 넓혀가면서 지속 가능한 GMV 성장률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었죠. 이번에는 어태치 레이트라는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태치 레이트는 총 수익을 GMV로 나눈 값으로 쇼피파이의 비즈니스와 상인들에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합니다. 쇼피파이는 어태치 레이트이 상인들에게 통합된 상거래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과 이러한 제품들이 얻은 반응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어태치 레이트이 2022년도보다 더 높은 값을 보였다고 합니다. 2022년에 2.84%였는데 2023년에는 2.99%로 증가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러한 어태치 레이트의 성장은 주로 쇼피파이 페이먼츠의 채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태치 레이트이 증가한다는 것은 쇼피파이가 상인들에게 단순한 거래 처리 외에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쇼피파이 페이먼츠의 채택 증가나 상인들이 쇼피파이 캐피탈 등의 금융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러한 어태치 레이트이 상승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태치 레이트는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가 상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채택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데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Result of Operation에서 쇼피파이의 손익계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부터 보시면 매출이 2021년도부터 쭉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총 수익의 26%를 나타내는 구독 솔루션 수익은 직전 연도 대비 23% 증가했고요.
그리고 총 수익의 74%를 나타내는 상인 솔루션은 직전 연도 대비 27% 증가했다고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코스트 오브 레베뉴, 매출 원가 확인해 볼게요. 매출 원가도 구독 솔루션, 그리고 상인 솔루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인 솔루션의 매출 원가가 총 매출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쇼피파이의 매출 원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독 솔루션의 매출 원가, 그리고 상인 솔루션의 매출 원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는 상인 솔루션의 매출 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솔루션의 매출 원가는 주로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통해서 거래가 처리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신용카드 제공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 그리고 제3자 처리 수수료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 상인 솔루션 매출 원가는 상인수가 증가하고 처리되는 거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그리고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국제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매출 원가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을 살펴보니까 2022, 2023년은 49에서 50%대로 나타났는데 2021년에는 더 좋은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니 쇼피파이 페이먼트의 결제 처리 수수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쇼피파이 페이먼트 매출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 그리고 2023년 6월에 시작된 샵캐시 발행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쇼피파이의 매출이 증가 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데 상인 솔루션의 매출 원가, 즉 쇼피파이 페이먼트의 수수료가 그에 따라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매출 총이익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 총이익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영업 손실이 나오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022년, 2021년에는 없었던 비용이 하나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Impairment on Sales of Shopify's Logistics Business라고 나와 있죠. 저희가 아까 살펴봤듯이 2023년 2분기에 쇼피파이는 물류 비즈니스를 매각했다고 했죠. 이 매각과 관련된 손상, 임페어먼트가 여기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자산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계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즉, 물류 비즈니스 자산을 매각하면서 이 자산들의 장부 가치가 실제 매각 금액보다 높았다면 그 차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이것을 손상으로 여기다가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물류 비즈니스 매각과 관련된 손상은 비경상적인 항목으로 분류가 되겠죠. 즉, 일시적인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제외하고 보면 2023년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14억 달러가 아니고 마이너스 7,800만 달러로 산출이 됩니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약 8억 달러였는데 2023년에는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7,800만 달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비경상적인 항목을 제외하고 영업 성과를 분석하면 전반적인 경영 효율성이나 주력 비즈니스의 성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쇼피파이의 2024년 3분기 가장 최근 분기의 프레스 릴리즈 보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쇼피파이의 핵심 주요 지표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2024년 3분기 3개월 기간 동안의 지표를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다 살펴봤던 핵심 지표들인 GMV, MRR 모두 나와 있죠. GMV와 MRR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모두 증가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쇼피파이는 25%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6분기 연속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매 분기 익력 현금 흐름 마진을 순차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쇼피파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성장 기회, 미래 성장 투자와 운영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는 지속적인 절제를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쇼피파이의 2024년 3분기 기준
6K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익계산서로 넘어와서 저희가 2023년에는 영업 손실로 적자가 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 9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니까 흑자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9개월 기준 영업이익률은 10%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2024년 3분기,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13%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쇼피파이가 향후 더 나은 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쇼피파이는 더 많은 마케팅 투자가 필요해서 수익성이 타격을 받았죠. 이러한 마케팅 노력들이 2025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핵심 지출의 축소로 상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쇼피파이의 MRR, GMV, 그리고 어태치 레이트의 증가는 곧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표들의 증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관련 운영 비용들을 축소시키면서 더 높은 이익률을 기록해 나가는지를 지켜봄으로써 쇼피파이의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쇼피파이 2023년 10K로 다시 넘어와서 재무상태표 한번 살펴볼게요. 현금 그리고 마켓able 서큐리티 대부분 국채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의 현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계정 과목의 합이 약 50억 달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자산의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쇼피파이의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2023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어요. 2022년만 해도 마이너스였는데 2023년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죠. 이렇게 쇼피파이가 현금을 여유롭게 보유하고 있고 2023년도부터 플러스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재무상태표로 돌아와서 부채를 한번 살펴보시면 차입금 항목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높은 현금 보유를 통해서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자립적인 운영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자산으로 다시 넘어와서 Equity and Other Investments 이 계정 과목의 금액이 상당히 큰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자산의 3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Equity and Other Investments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펌, 글로벌 E, 그리고 클라비오와 같은 상장 기업 투자를 24억 달러 하고 있고요. 비상장 기업 주식에는 약 5억 5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쇼피파이는 상장, 및 비상장 주식, 그리고 전환사채, 옵션 파생 상품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총 가치는 약 3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쇼피파이의 재무제표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봤는데요. 쇼피파이는 미래의 성공이 많은 요소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상인 기반의 확장, 특정 지역에 맞는 기능 현지화, 그리고 상인들이 플랫폼에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기능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또한 상인과 잠재 고객을 연결하는 더 많은 판매 채널을 제공하고 플랫폼 기능 확장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쇼피파이는 빠르게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향후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러한 투자가 수익 기반을 증가시키고 상인들에게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